중고등학생 시절에 온라인 쇼핑 주문하고 ATM 기기로 달려가서 입금했던 과거가 떠올랐어요. 자정 전에 주문해서 새벽에 받아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와, 미쳤다. 풀필먼트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월요일 뉴스토스트 본방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제 옆에는 어피티 김정은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토픽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택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택배가 도착하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받아보는 이런 편리한 온라인 쇼핑몰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국내 최초 온라인 쇼핑몰은 1996년에 오픈한 인터파크고요. 옥션과 같은 오픈 마켓 형태의 시장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다가 요새 여러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티몬, 위메프와 같은 소셜 커머스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중에서도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많은 고객들을 모으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이제 청소년기부터 쭉 해서 우리 소비자로서의 역사를 같이 시작한 온라인 쇼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앞서 말한 택배, 즉 상품 배송 서비스입니다. 생각보다 긴 온라인 쇼핑의 역사에서 택배는 당연히 주 5일에서 6일, 주말 끼면 나는 못 받아보겠지 생각하는 게 당연했던 주로 평일에만 받아볼 수 있는 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주기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국내 물류업계 1위 기업 CJ 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주 7일 배송을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자, 정희님께 이제 여쭤볼게요. 정희님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가끔 회사로 많이 하실 텐데 CJ 대한통운 택배 문자도 기다려보신 적 있으시겠죠? 아, 그쵸. 근데 CJ 그쵸. 대한통운 문자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 그 영어 알파벳 O, N, E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괄호치고 대괄호치고 오는데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사실 그 신경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이라고 읽었거든요. 오네더라고요. 오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읽으셨네. 근데 그쵸. 그러고 보니까 원이네요. 네. 그쵸. 자, 그래서 이 CJ 대한통운이 왜 주 7일 택배 배송을 하겠다고 갑자기 나섰는지 이제 업계 1등인데 쿠팡은 이미 로켓 배송으로 주 7일 배송 당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혹시 CJ 대한통운이 쿠팡을 견제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보니까 뭐 쿠팡과 새로운 전쟁, 뭐 쿠팡의 유일한 대항마 이러면서 좀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CJ 대한통운 쪽에서 제가 이제 잘못 읽은 거를 메일 오네 서비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이제 그냥 오네였는데 이제 메일 오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CJ 대한통운이 2024년부터 그러니까 아마 다음 달부터일 텐데 이제 2024년부터 주 7일 배송 시스템하고 택배 기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 새로운 배송 서비스를 통하면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주 7일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CJ 대한통운하고 쿠팡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일 긴장한 기업은 제 생각에는 컬리일 것 컬리.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 6일을 하다가 주 7일을 한다는 거는 딴 거보다도 신선식품이 배송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6일을 하면 상하거나 녹는 제품은요, 딱 하루 그거를 일요일을 끼고 있으면 주문이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잖아요, 주 7일 되면. 그렇죠. 주 7일이면은 주 7일 그냥 매일이죠. 매일매일 되는 거니까 뭐 그게 상하거나 이런 우려가 없겠죠. 신선식품 배송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물류 유통 쪽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뉴스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쿠팡은 말하자면 이커머스라고 분류가 되고 CJ 대한통운은 택배사인데 왜 둘이 대결하지? 오히려 상생하는 구조 아니야? 이런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보완된다는 얘기도 서로 뭐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쿠팡이 제일 잘 나가는 이커머스가 될수록 CJ 대한통운의 택배 시장이 좁아집니다. 이게 제가 물류학회 최신 연구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분께 이제 더 이제 질 좋은 소식을 드리려고. 근데 배송 서비스가요. 팬데믹 이전에는 그냥 좀 부가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비용 좀 절감하고 CS 신경 덜 쓰게 해주는 존재였는데 팬데믹 지나면서 소비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소비자가. 네.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배송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커머스의 브랜드 이미지 그 자체로 좀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들 입장에서도 배송에 신경 쓰는 만큼 이제 매출
증감률이 이제 움직이는 게 데이터로 보이는데 뭐 쿠팡이야 이제 물류 전문 자회사도 있고 풀필먼트 담당하는 계열사까지 동원할 수 있는데 다른 이커머스들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대한통운, 뭐 한진택배, 뭐 롯데택배 이런 택배 전문 업체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쿠팡 말고 다른 이커머스가 잘 돼야 이제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택배 업체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류 서비스 경쟁력이 곧 유통업계 자체의 경쟁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쿠팡도 이제 물류 쪽으로 이제 발을 뻗치고 있고 대한통운도 두고 보지 못하겠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저 생각해 보니까 팬데믹 때 점점 나한테 배송 오는 택배 박스가 이렇게 뭔가 브랜딩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디자인이 돼 있고 막 도톰하고 브랜드 경험을 좋게 만드는데 택배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포장의 역할도. 네.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대한통운은 업계 1위잖아요. 근데 쿠팡이 그렇게 물류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이 견제할 만큼 그런 정도로 대단한 회사인 건가요? 근데 사실 뭐 쿠팡이 이커머스인 건 맞는데 물류업계 2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이제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CLS라고) 얘기를 할게요. CLS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류 사업을 하는데 이게 2021년에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취득을 했거든요. 이거 머니레터 뉴스 나갔던 거 저 기억해요. 열심히 썼는데 어쨌든 이 이후로 이제 빠르게 점유율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요. 지금 CJ 대한통운 약간 이제 점유율 떨어지고 이제 쿠팡 점유율이 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름도 사실 좀 어려워요.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저도 쓰면서 스틱스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쿠팡이 그렇게 해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물류유통 쪽은요. 자료를 찾으면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진짜 멋진 산업이에요. 멋지고 힘든 산업입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약간 이 최신 자료를 이렇게까지 찾아봐야 되죠.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계속 최신 트렌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2022년 말부터 만 2년 가까이 이제 700일 정도 발생한 일을 좀 볼게요. CLS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말 12.7%에서 지난해 8월 기준 24.1%로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1년 만에 사실은 이제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거의 뭐 1년 만에 롯데택배, 한진택배에 제치고 업계 2위에 오른 거예요.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의 점유율은 좀 꾸준히 줄어들었어요. 2020년 정도쯤에는 사실 거의 뭐 절반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압도적이었죠. 네. 근데 이제 CLS 통계가 집계되면서 올해 8월 말을 보니까 이제 33.6%로 이제 3분의 1 정도로 좀 쪼그라들은 거예요. 작년 8월 말 기준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물류 업계 1, 2위를 두고 다투는 수준인데 사실 이제 저는 두 기업이 보고 있는 시장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따라잡히는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쿠팡이 그냥 혼자 크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점유율을 갉아먹으면서 가져가면서 커지는 게 보이니까 굉장히 맞아요. 좀 견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게 더 큰 시장을 바라보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그쵸.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B2B가 더 크거든요.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겠다 하니까 이제 본격적인 3PL하고 국제물류 이제 포워딩이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좀 바로 갈 수도 있다는 경영적 판단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PL이 뭐냐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거든요. 일단 정의부터 얘기를 하면 택배 업체가 원래 이제 이커머스나 쇼핑몰에서 직접 하던 상품 포장이나 재고 관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로켓 배송입니다, 여러분. 로켓 배송이 3PL 은 3PL입니다. 로켓 배송. 네, 이거 되게 빠르게 오잖아요. 로켓 배송은 그쵸. 그게 3PL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CJ 대한통운하고 이제 쿠팡하고 제대로 붙게 되는데 이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PL이 대세고 여러분들 3PL 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용어 정도 딱 눈에 익혀두면 앞으로 뉴스 볼 때 굉장히 좀 재밌고 잘 읽힙니다. 쿠팡에서는 이 3PL이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일상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방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이제 7시 정도에 이제 배송이 오거든요. 뭐 시키셨어요? 그렇죠. 저는 생수를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일상에서 3PL의 서비스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CJ 대한통운도 3PL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쿠팡이 어떻게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쿠팡이 지금 3PL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쿠팡에서 물류와 배송을 담당하는 회사가 두 곳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원래 되게 재미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3PL이 로켓 배송이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막 나 생활에 들어와 있었어 이건데 이 쿠팡의 물류와 쿠팡의 배송도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들으시면서 맞아 그거야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왜냐하면 쿠팡 알바하려면 이거 두 곳을 꼭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 다른 회사다. 네, 이거를 구분하는 법, 각 회사의 알바를 따로 지원하는 법, 포스팅이 되게 많습니다. 뭔가 티스토리에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은 주제네요. 맞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물류와 배송을 담당하는 회사 두 곳이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부터 CFS라고 할게요. 발음 안 되면 그냥 한글로 돌아갑니다. 이제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 계열사인데 이제 쿠팡 계열사 중에 사실 최대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로켓 배송 있잖아요. 이게 쿠팡이 직접 매입을 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상품에 한해서 로켓 배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물류센터에 보관이 돼 있으니까 주문이랑 동시에 출고가 돼서 배송이 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직접 그때 이제 가져와야 되면은 사실 그렇게 빠르게 배송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풀필먼트는 이제 입고 그러니까 물류 창고로 들어오는 거, 적재, 포장, 출고, 반품 처리를 하는 이제 요 로켓 배송이 3PL 하는 그 회사고요.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이제 CLS는요. 배송 전문 자회사입니다. 배송. 네, 창고에서 상품을 받아가지고 차량에 싣고 배송을 하는 거죠. 이거를 뭐 권역별로 분류를 해서 차량에 싣고 운전하고 또 내리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어가지고 그쵸. 기사가 많이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CFX 풀필먼트와 그리고 CLS 배송 전문하는 회사가 네,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소비자로서 그 받아보기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몰랐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자정 전에 주문해서 새벽에 받아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쿠팡에서. 네. 그때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원리인지 좀 알겠네요. 네, 그렇죠. 풀필먼트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때 근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저 그럴 때 진짜 육성으로 말하거든요. 와 미쳤다 하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쿠팡 알바를 할 때 이제 뭐 풀필먼트에 가가지고 하는 일과 뭐 로지스틱스에 가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어떤 회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한 거 이게 아니야. 현장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찾아볼 때는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돼 있는 자료들이 있다라는 네. 거고요. 정리하면은 쿠팡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그리고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존재한다. 쿠팡은 이 풀필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게 사실 쿠팡의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어느 정도로 커졌냐 하면요. 이게 잘 되니까 쿠팡의 이제 고용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일정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칠 만큼 계속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멋있는데요. 나라 경제에 내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존재감이 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이 고용 규모가요, 현대 자동차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쿠팡 고용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단기 계약직이기는 해요. 이게 뭐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일자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사회에. 그래서 당장 일자리를 찾기 힘든 청년층이나 아니면 이제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한테 당장 이제 급한 돈 할 수 있는 일자리 사다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쿠팡이랑 쿠팡 물류 자회사에 직고용된 근로자 숫자도 굉장히 좀 많은데 지난해 말 기준 69,057명 정도 돼가지고 현대차보다 600명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충격이네요. 현대차보다도 많았다. 네. 현대차가 저희 또 저번 주에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나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인데 쿠팡이 거의 지금 그런 수준이라는 건 처음 알았던 소식이네요. 자, 그래서 쿠팡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건데 쿠팡 얘기를 저희가 좀 한창 했죠. 근데 오늘의 진 주인공은 CJ 대한통운이잖아요. CJ 대한통운이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상대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요. 어쨌든 현 상황에서 업계 1위는 CJ 대한통운이고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막 역대 최고라는 얘기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지금 사야 된다고 막 매수 매수. 의견을 엄청 내놨었는데 이제 물론 그때 이제 배경이 있죠. 중국 이커머스가 한참 침투를 할 때여가지고요. 근데 이제 알리가 뭐 우리 알테시 얘기하지만 그 셋 중에서도 조금 이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대하는 곳이 알리익스프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랑 관리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이제 회사가 커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거의 다른 나라 가듯이 간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쿠팡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자체 물류망을 구축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물류업체에 지분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좀 해왔단 말이에요. 요 얘기 이따 다시 할 텐데 네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CJ
CJ 대한통운도 알리가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하려면 당연히 CJ 대한통운하고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주가 그 기대감에 이제 그렇죠. 상승을 좀 했던 거고요. 그럴 만큼 이제 CJ 대한통운은 아시아 최대 규모 물류 허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로 유명한 지명인데 그 곤지암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이제 그 CJ 대한통운이 메가 허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 허브하고 네트워킹이 되는 허브 터미널이 14개, 그리고 서브 터미널이 276개가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물류 인프라인데요. 하루 2천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왜냐면 배송 예전에 이제 받을 때 쿠팡처럼 내일 배송 이런 게 당연하지 않을 때 이제 어떤 허브에 있는지에 따라서 악명 높은 허브들이 있었거든요. 옥천이라든지. 맞아요.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름을 그러네요. 이제 말씀하시네요. 다들 아마 우리 동년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거기 터미널 이름 확인해보고 마의 땡땡지대에 빠졌다. 이러면서. 빠졌다. 완전히 거기서 이제 사라져버렸다. 어쨌든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물류 회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척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쿠팡하고 경쟁하는데 직접적인 상관은 없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되게 얘기하고 싶지만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주 7일 서비스를 바로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지를 수 있는 거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 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나 준비됐어. 붙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네요. 이제 저는 어떤 것하고 비슷하다 느꼈냐면은 물론 특정 곳을 언급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은 원래 뭐 주 2회였다가 주 5회로 막 레터를 확장하고 그리고 라이브도 지금 주 2회 하고 있는데 주 3회 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만큼 사람들의 일상 습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영향력을 좀 키우고 물론 더 좋은 컨텐츠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 6일에서 주 7일로 확대 개편하는 것처럼 전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주 7일 배송 이슈 말고도 CJ 대한통운이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를 업고 날아오르는 중이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뉴스를 봤어요. 저희도 썼었고. 네. 근데 날아올랐나요? 날아올랐다가 지금 약간 착륙을 했는데요. 아, 이럴 수가.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그 비대면 경제 한참 이제 약간 비대면 경제가 거의 테마주처럼 됐었어요. 그때 이제 엄청 올랐다가 이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초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엄청 컸어요. 근데 이 RTC가요, 그러니까 중국 이커머스가 생각보다는 국내 이커머스를 그렇게 빠르게 대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소비자 타겟도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조금 딴 얘기지만 백화점하고 재래시장을 한 20년 전에는 이제 조금 이제 백화점보다는 뭐 그 이마트 같은 유통, 이제 큰 유통몰을 이게 재래시장하고 경쟁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서로 조금 다른 목적 때문에 그 방문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게 약간 밝혀졌죠. 중국 이커머스하고 국내 이커머스도 약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체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또 이커머스 업계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수 경기가 조금 크게 부진하고 택배 단가도 내수 경기가 너무 부진하니까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래프에서도 올랐다가 생각보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작게 날았어요. 그리고 다 착륙 그런 느낌이 드는 멋진 그래프였는데 그런데 시장 반응 얘기할 땐 보통 주가 얘기하기 마련이잖아요. 뭐 네. 그건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당장의 주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게 약간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네,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는 이제 회사 경영에서 굉장히 좀 커다란 변화를 결정을 했는데 하루 추가되면은 이제 이 회사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되게 큰 결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약간 미적지근하다고 해야 하나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굉장한 이제 성장 혹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죠. 사실 이제 이게 정말로 안착을 해서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의 과실을 일반 소비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오픈마켓 이커머스 처음 생길 때 쿠팡이 딱 집어서 이 길이라고 누가 이거를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진짜 이커머스 돌이켜 보니까 진짜 빠르게 성장하긴 했네요. 저희 갑자기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에 네. 온라인 쇼핑 주문하고 교회 ATM 기기로 달려가서 입금했던 과거가 떠올랐어요. 아 맞아요. 진짜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ATM 기기를 찾아가서 입금했던 때가 있었는데 와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네.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조금 라떼 이야기가 몇 번 나올 거예요. 뒤에 토픽에서도. 자 그런데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쿠팡에게 밀렸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CJ 대한통운이 주 7일로 확대하면 이런 업체들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순환 근무 등을 통해서 주 7일 상품 배송은 꿈도 꿀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게는 CJ 대한통운에 이게 확대 개편하겠다는 소식이 큰 악재라는 전망도 있어요. 정희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 7일 동안 이제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7일 동안 일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이커머스 같은 유통업체가 일해야 되는 양이 좀 많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경쟁이 좀 더 극심해진다는 말과 결국 같을 거고요. 근데 이제 경쟁이 기업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건 맞아요. 물론 그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로서의 나는 조금 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중소업체들이 조금 이익을 볼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거리를 두고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다 똑같은 CJ 대한통운 택배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팡만큼은 편리해지겠지만 어쨌든 그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주 7일 배송은 기본값이고 여기에 더해서 결국 뭔가 차별점이 또 있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주 7일이 기본값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여유 시간이 어떻게 생기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거는 소비자뿐인데, 소비자 편해지는 것도 이게 빠르게 배송돼서 내가 좀 생활이 좀 생겼으니까 그만큼 더 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빠른 배송 없으면 나 일상이 안 굴러가,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제 빠른 배송이 다 같이 됐으니까 나는 조금 시간이 남아서 요거를 여가로 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쵸. 사실 사람들이 빠르게 뭔가 이루어지니까 그만큼 다른 일을 더 하려고 하고 나를 더더욱 그 극단으로 더 힘들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번 뉴스를 보면서 주 7일 택배 배송? 그럼 자연스럽게 기사님들도 그럼 너무 바빠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택배 노동자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2020년 8월 14일부터는 매년 이 8월 중순에 택배 쉬는 날을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주 7일 택배 배송이라니까 기사님들이 더 바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물류 유통업계는 예전부터 좀 노동량이 많아요. 워낙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좀 몸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리 이제 AI가 스마트하게 재고 관리를 하고 뭐 로봇 도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은 그렇게 이제 되게 생각보다 되게 상세히 하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려면 사람 값이 이제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 좀 심각하고요. 계속 이제 산업재해 생기는 것도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까 이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내팽겨 칠 수 없고, 당연히 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쿠팡의 물류 전문 계열사 이제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CLS가 올해 연말까지 그 업무 중에서도 제일 힘들다고 하는 택배 물품 분류 전담 인력이 한 6,5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고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위탁업체 통해서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러면은 산업재해 관련해서 보험 적용을 못 받아요, 4대 보험 중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인데, 어쨌든 이 CLS 연내 분류시설 자동화가 되면은 사람이 좀 덜 필요하니까 이거 위해서도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좀 내놨습니다. 직고용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동화하는 데도 투자를 하고라는 네. 거죠. 네. CJ 대한통운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나요? 그래서 CJ 대한통운도 이제 이 주 7일 택배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반발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한테도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를 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 19일에 이제 대리점하고 택배 기사, 전국 택배 노동조합까지 해가지고 이 메일온의 서비스 안착을 위해서 상호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좀 합의도 했고요. 사실 이제 쿠팡하고 경쟁을 하니까 이런 조금 이제 근로자 복지도 나오는 거죠. 어쨌든 둘 다 이제 하겠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고 실제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할 때까지는 하는 게 아니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이제 CJ 대한통운 뉴스 검색으로 검색해 보시면 아직은 홍보 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직 저도 이제 좀 더 찾아보다 기다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 10월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